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학생 딸만 없었다면 저는 남편을 따라갔을 겁니다. 작년 남편의 기일에 혼자서 남편의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민채 씨, 고개를 돌려보니 윤성 씨였습니다. 남편과는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습니다. 서로의 집안들도 다 아는 그런 가족 같은 친구 말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와 남편, 그리고 윤성 씨 아내와 자주 만나곤 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남편의 추모를 마치자 윤성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얼결에 그 사람의 차에 탔습니다. 윤성 씨는 운전을 하고 저는 보조석에 앉았어요. 침묵이 어색해 제가 물었습니다. 미영 씨는 잘 계시죠? 저희 이혼했어요. 어쩌다가 이혼을 한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묻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했던가요? 천사처럼 착한 제 남편만큼 윤성 씨도 예의 바르고 젠틀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윤성 씨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윤성 씨도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당황해 앞을 바라보며 아무 말이나 뱉었습니다. 술 한잔 하실래요? 그렇게 우리는 술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의 기일이라 그런지 정신을 놓고 술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딸 앞에서 괜찮은 척 하는 것도 오늘 같은 날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편 장례 치르고 나서부터 남편 생각을 안 하려고 했어요. 남편 생각하면 제가 무너지니까요. 내가 무너지면 내 딸도 무너지니까. 윤성 씨를 보는데 제 남편이 더더욱 떠올랐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과부가 되었고 윤성 씨는 이혼남이 되었으니까요. 취기가 도니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윤성 씨도 취한 듯 보였어요. 차라리 사별이 나은 것 같아요. 죽어버리면 그리워하기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혼은 말이죠. 상대가 살아있으니까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더군요. 사별이 이혼보다 낫다니. 술을 한 모금 마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 장례 후 한 번도 운 적이 없는 저였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남편이 더 보고 싶더군요. 어느새 윤성 씨는 제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잖아요. 원망의 대상은 윤성 씨가 아닌데 윤성 씨를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윤성 씨는 제 원망의 대상이 되어주겠다는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울고 싶지 않은데 눌러놨던 서러움과 슬픔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윤성 씨가 저를 안아주더군요. 저는 불에 데인 듯 남자의 품에서 떨어졌습니다. 술이 확 깼습니다. 황급히 술집에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았어요. 윤성 씨가 따라 나와 미안해요, 민채 씨. 다른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윤성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성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번에는 윤성 씨가 놀라 제 몸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윤성 씨를 바라봤고 윤성 씨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남편의 품이 아닌 다른 남자의 품이었습니다. 윤성 씨의 품은 따뜻했어요. 안겨 있으니
안정감이 들었어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것들이 윤성 씨 품에 모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채 씨, 울지 마요. 동혁이가 민채 씨 우는 거 알면 슬퍼할 거예요. 남편의 이름이 나오자 다시 윤성 씨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본다고 생각하니 죄를 짓는 것 같았어요. 아무 택시나 잡아타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딸의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저는 외도를 한 게 아닌데 외도를 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저 그런 날들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성 씨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잘 지내냐고, 괜찮으면 식사나 하자고 말입니다.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손질하고 화장도 했습니다. 윤성 씨와 저는 서울 근교로가 드라이브를 하고 맛있는 저녁을 먹고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고 산책을 하다가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서로를 안았고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중학생 딸아이가 학원에 바쁘게 다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아이 하나만으로 행복하다는 건 거짓말이었나 봅니다. 저는 여자였어요. 윤성 씨를 만난 이후로 죽어있던 제 삶은 활기가 돋고 있었습니다. 시들었던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영 씨였습니다. 윤성 씨의 전처말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커플로만 만났지 저와 따로 연락을 하거나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커피숍으로 나갔습니다. 미영 씨는 인사 따위 하지 않더군요. 대뜸 언제부터죠? 뭐가요? 두 사람 언제부터 사랑하는 사이였냐고요. 윤성이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민채 씨랑 사귀고 있다고요. 사귀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랑 윤성이 이혼하기 전에도 윤성이랑 만났죠? 무슨 소리예요? 저 그때 남편 있었는데 제가 왜 다른 남자를 만나요? 내가 윤성이랑 왜 이혼했는 줄 알아요? 민채 씨 남편 살아있을 때 우리 넷이 만났잖아요. 그때마다 윤성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처럼 바라봤다고. 무슨 소리예요? 두 사람 사이 좋았잖아요. 당신이 내 남편한테 꼬리친 거 아니야? 아니면 윤성이가 당신한테 먼저 추파 던진 거야?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저는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이 죽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을 사랑해요. 다른 남자는 눈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거짓말. 나 둘이 사귀는 거 알고 있어요. 뒷조사했거든.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요? 나랑 두 사람 이혼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남편 죽자마자 내 남편을 만나요? 오기가 나더군요. 좋아요. 만났다고 쳐요. 내가 지금 윤성 씨를 사랑한다고 쳐. 두 사람 이혼했잖아요. 근데 뭐? 아직도 모르겠어요? 나 윤성이 아직도 사랑해. 실수로 이혼한 거고요. 나 윤성이랑 재결합할 거니까 민채 씨는 빠져줘요. 윤성 씨도 미영 씨 만난대요? 다시 재결합하겠대? 민채 씨, 우리에게는 아들이라는 끈이 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자에 미쳐서, 그것도 남편의 친구였던 남자에게 미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윤성 씨는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됐잖아요. 앞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윤성 씨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요? 미영 씨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윤성 씨가 나를 좋아했다고. 나 때문에 두 사람이 이혼한 것처럼 말했어요. 사실이에요? 미영이 의부증 환자예요. 사는 동안 내내 저를 의심하고 집착하고 그랬어요. 동혁이 살아있을 때, 넷이 만났을 때에도 기분 좋게 만나고 집에 들어가면 내가 민채 씨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봤다고 추궁했어요. 저는 추호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애 엄마니까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의부증은 죽어야 낫는 병이라고요.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미영 씨는 다시 윤성 씨랑 잘해보겠다고 하던데요. 의부증 환자랑 다시 엮일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나 이민채 당신을 사랑해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윤성 씨의 말투, 눈빛, 그 모든 것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요. 민채 씨, 나 민채 씨 사랑한다고요. 친구 아내였던 널 사랑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널 사랑한다고. 남편이 떠오르자 죄책감이 마음 깊이 번졌습니다. 괴로웠어요. 괴로우니 도피처가 필요했고 도피처는 남자의 품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있었어요. 죽은 남편의 친구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금지된 사랑이라고 느껴서 그런 걸까요? 죄책감은 더욱 커져만 갔지만 윤성 씨를 만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더욱더 달려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딸이 점심을 먹으며 말하더군요. 어제 미영 아줌마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미영 아줌마가 그러더라. 엄마랑 윤성 아저씨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도 엄마랑 윤성 아저씨가 사랑하는 사이였다던데. 사실이야? 하늘아, 무슨 말이야. 그 여자 의부증 환자래.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했고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도 알잖아. 나 엄마가 나 키운다고 연애도 안 하고 사는 거 싫어. 엄마가 이제 남자도 만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윤성 아저씨는 아니지 않아? 윤성 아저씨랑 아빠랑 얼마나 친했는데 그건 아니지 않아?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더군요. 미영 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다시는 내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해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영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사실 동혁 씨, 민채 씨가 죽인 거잖아. 뭐라고요? 민채 씨가 동혁 씨 죽인 거잖아. 내 남편 뺏으려고. 야, 너 미쳤어? 아니면 내 남편이랑 둘이 짜고 동혁 씨 죽인 건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회사에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했어요. 반차를 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얼핏 잠에 들었는데 꿈을 꾸었어요. 남편이 죽은 사고 당일이었습니다. 저를 향해 달려오던 남편이 트럭에 치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남편에게 달려갔고 남편은 시체처럼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몇 날 며칠이고 시체처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시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윤성 씨는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저는 윤성 씨 품에 아이처럼 안기고 싶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주변 공원을 산책했어요. 윤성 씨가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저는 그 손을 놓고 말했습니다. 윤성 씨, 우리 남편 누가 죽였는지 알아요? 그 트럭 운전사 민채 씨도 봤잖아요. 저예요. 제가 우리 남편을 죽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날 남편이랑 싸우지만 않았어도, 아니, 홧김에 집 밖으로 나가지만 않았어도, 아니, 남편이 반대쪽에서 부를 때 걸음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빨간불이니까 횡단보도 건너지 말라고 말만 했어도 남편은 안 죽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민채 씨. 동혁이 그렇게 된 거 사고잖아요.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 화를 풀어주려고 빨간불인데도 나한테 달려왔어요. 민채 씨, 이러지 마요. 동혁이가 민채 씨 이러는 거 보면 슬퍼할 거야. 나 오늘 결혼 반지 다 시켰어요. 나 박동혁 아내로 살아갈 거예요. 그게 내 죄를 씻는 길인 것 같아요. 민채 씨가 이러는 걸 동혁이가 원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건데요? 윤성 씨도 알다시피 내 남편 착한 사람이잖아요. 내 남편은 내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재혼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윤성 씨라고 하면 내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이 안 돼요. 미영 씨 말대로 남편이 오해하면 어떡해요? 우리 두 사람이 남편 죽기 전에도 호감이 있었다고,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의심하면 어떡해요? 민채 씨, 동혁이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내 마음에 살아있어. 윤성 씨 만날 때마다 남편이 떠올라요. 그리고 딸 보기에도 민망해. 여자로 살고 싶거든요. 근데 여자이기 전에 엄마니까 윤성 씨는 안 돼. 아니, 그 어떤 남자도 앞으로는 안 만날 거야. 잠깐이라도 나 여자로 살게 해줘서 고마웠어요. 그 후로도 윤성 씨는 저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도 저에게 계속 연락을 했어요. 윤성 씨와 제가 만나는 거 아니냐고 취조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두 사람 모두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